소식도 보면 정말 마음이 안 좋던데 그렇죠. 딱 보는 제가 마음이 정말 안 좋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번에 차량 침수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차량 침수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방법 먼저 알아볼게요.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물웅덩이는 피해가세요. 사실 급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깊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일 지나가는 길 같으면 물웅덩이가 있어도 대충 깊이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30cm 이상이 되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처음 가보는 길을 가면 물웅덩이는 있는데 이게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가늠하기가 힘들죠. 가늠하기가 네.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물웅덩이가 보이시면 운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물웅덩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집안 침하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집안 싱크홀 같이 집안이 침하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가급적으로 운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왜 이렇게 그냥 평소에는 평평하던 도로가 이렇게 움푹 파 있는 데가 생기는 싱크홀이라 그러죠? 그런 데가 왜 생기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파나 이렇게 너무 세가지고 장대비가요? 아닙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도로 밑에 이제 토립자들이 흙입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흙입자들이 이제 물과 같이 이제 흙입자들이 빠져나가는 유실이. 거죠. 아. 그러면 일부는 많이 빠져나가고 일부는 안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층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치마도 생기고 그다음에 도로도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네요. 물밑 상황, 땅밑 상황은 알 수 없으니까 섣불리 짐작하면 안 되겠고. 근데 이제 도로라고 하는 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차도 있고 뒤에 차도 있고 줄지어 가다 보면 그렇죠. 앞차가 살살 간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가도 되나 보다 하고 가기도 하고 내 차만 놔두고 대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순간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차들의 높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SUV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차 엔진이 높게 설치돼 있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낮게 돼 있죠. 그래서 앞에 예를 들어서 SUV가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내 차도 괜찮겠지 하고 네. 가면 엔진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 차량이 정지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차량이 정지하게 되면 2차적으로 뒤에 있는 차들까지 교통 정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본내 차량의 높이를 한번 확인하시고 어렵겠다 판단되시면 가급적 도로 옆으로 이제 통행에 피해야겠다. 피해서 차를 세워두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웅덩이를 보면 웬만하면 지나가지 않고 피해 가시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침수된 도로를 건널 때는 저속 운행을 하세요. 저는 침수 지역 빨리 벗어나려고 최대한 속도를 올려서 막 운행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물웅덩이를 만나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마음이 네. 급해지기 아, 때문에 그럼요. 예. 빠른 속도로 그곳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네. 너무 빠른 속도로 가다 보면 오히려 물이 라디에이터 그릴로 들어와서 엔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시속 10km에서 20km 사이 정도로 그렇게 저속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차량을 저속으로 가면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차량을 멈추면 그 배수구 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엔진의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약하면은 저속으로 멈추지 않고 지나가라. 이게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렇게 물웅덩이를 통과하면은 그 바퀴 부분이 많이 젖어 있죠. 그렇죠. 그 예.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운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아서 라이닝을 좀 말려주면 사고를 좀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에서 20 저속으로 멈춤 없이 한 번에 쭉 가셔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건데요. 볼까요? 시동이 꺼져버린단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다시 켜지 말라.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정 교수님? 예. 예, 차량이 시동이 이제 꺼지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급한 마음에 다시 시동을 켜십니다. 그쵸. 근데 시동을 켜게 되면 그 엔진 공기 흡입실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2차적으로 차량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차량 엔진이 정지하게 되면 가급적으로 차 엔진 그 기어봉을 N으로 두시고요. 그다음에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차량을 옮겨 두시고 그다음에 차량을 그냥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이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운행 중인 차량에 이제 침수 피해가 우려될 때였고요. 네. 정말로 이번에는 그야말로 주차장에 있다가 정말 물벼락 맞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량이 주차장에 있다가 갑자기 침수가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그 보상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험이나 그런 부분이 될까요, 변호사님? 이게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맨날 돈만 내고 언제 보상받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바로 이런 경우에 이제 자차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자차 부분을 빼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같이 들죠. 그렇죠. 자기 차량 손해보험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침수 피해에 대해서 그 수리비,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 조금만 빼면은 전체 수리비를 이제 그 보험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이제 아주 그 차량이 많이 파손된 경우에는 그 침해 당시 가격으로 아예 전손 처리해가지고 그 중고 가격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상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네. 강변이나 천변에 세워놓은 자기 차를 또 구하러 가겠다고 거기에 뛰어드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진짜 뭐 아무리 귀한 차라도 안전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안전이 최우선이겠고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내년에 보험료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만큼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할증. 예. 보통 침수 손해로 자기 차량 손해보험으로 이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할증은 되지 않고요. 뭐 정상 주차가 됐고 태풍, 또 집중호우 이런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차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 한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는 정도 아주 조금의 불이익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 주의하실 것은 뭐 보도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침수 피해가 많이 알려졌고 더 이상 차량을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가지고 나가서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자칫하면 할증도 되고 아예 보험 처리가 거부될 수 있으니까 항상 방송에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겠